는 바가바드 기타의 경이로운 우주성 철학에 저의 지성을 목욕시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우물로 물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만난 이는 바라문의 하인이었습니다. 브라흐마와 비슈누와 인드라 신의 승려인 바라문은 아직도 겐지스 강변에 있는 자신의 사원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거나 빵껍질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무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하인이 자신의 상전을 위해 물을 길러온 것을 보았으며 우리의 물통은 같은 우물 안에서 숙명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월든 호수의 물은 이제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물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월든 호수의 물은 순풍을 만나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 섬과 헤스페리데스 섬을 지나 대항해가 한로가 들렀던 바다를 다시 돌 것입니다. 그러고는 테르나테 섬과 티도레 섬과 페르시아만 입구를 지나 인도양의 열대 강풍에 녹을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조차 이름만 들어본 항구들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 월든의 겨울과 바가바드 기타의 철학적 연결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쬐는 소로와 바라문의 하인, 겐지스 강변에서 경전을 읽는 바라문, 그리고 신화적인 바다 항해 속에서 아틀란티스, 헤스페리데스, 테르나테, 티도레,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는 물의 흐름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서로의 사색과 자연, 인간 문명의 연결성을 잘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월호수를 통해 자연과 철학,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연결성을 표현한 대목입니다. 특히 바바드 기타에서 영감을 받은 서로의 깊은 사색과 월든 호수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된 신성한 공간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1. 바가바드 기타를 통한 지적 정화. 아침마다 나는 바가바드 기타의 경이로운 우주 생성 철학에 나의 지성을 목욕시킨다. 소로는 매일 아침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며 마음을 정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세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즉, 바가바드 기타의 철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듯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로는 단순히 책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도 이를 실천합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우물로 물을 길러간다. 이 문장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단순히 명상을 하거나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삶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서로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 바라문의 하인과의 만남, 운명적 연결. 그곳에서 내가 만난 이는 바라문의 하인이다. 여기서 바라문은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승려나 학자를 의미합니다. 바라문은 성스러운 경전을 연구하고 영적 수행을 하는 존재지만 정작 그들의 하인이 물을 길러온다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이라는 존재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인간을 연결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물통은 같은 우물 안에서 숙명적으로 부딪혔다. 여기서 숙명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소로는 바라문의 하인과 자신이 다른 문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물을 마시며 운명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즉,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고 자연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3. 월든 호수와 행의 신성한 신성함. 월든 호수의 물은 이제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물과 섞이게 되었다. 겐지스 강은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강으로 여겨집니다. 소로는 월든 호수도 겐지스 강처럼 신성하며 물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의 자연도 보편적인 신성함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물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로는 단순한 호수의 물을 넘어서 인류 문명과 자연의 보편적인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든 호수의 물이 떠나는 대항해. 월든 호수의 물은 순풍을 만나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 섬과 헤스페리데스 섬을 지나 소로는 월든 호수의 물이 바람을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섬, 전설 속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문명의 섬,
헤스페리데스 섬,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사과가 있는 신비로운 장소. 여기서 그는 월든 호수가 단순한 한 곳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항해가 한노가 들렀던 바다를 다시 돌 것이다. 여기서 한노는 고대 카르타고의 탐험가로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했던 인물입니다. 소로는 호수의 물이 세계를 돌면서 인간 문명의 역사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테르나테 섬과 티도레 섬과 페르시아만 입구를 지나 인도양의 열대 강풍에 녹을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도 이름만 들어본 항구들에 도달할 것이다. 테르나테 섬,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 중심지였던 섬들, 페르시아만 고대 문명들이 번성했던 지역, 그게 고대 세계를 정복했던 역사적 인물. 소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월든 호수가 세계 역사와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연도 거대한 세계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 소로의 철학적 메시지. 이 마지막 부분은 소로의 깊은 철학적 사고와 자연에 대한 심기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1. 자연은 신성하다. 겐지스 강뿐만 아니라 월든 호수도 똑같이 신성한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연은 우주적인 신성함을 지닌다는 메시지입니다. 2. 샨 모든 인간과 문명은 연결되어 있다. 바라문의 하인과의 만남, 같은 물을 나누는 행위는 모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과 역사를 언급하면서 지리적 경계를 넘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3. 자연과 인간 문명의 조화. 월든 호수의 물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장면을 통해 자연과 인간 문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 현대적 의미. 이 부분은 단순히 월든 호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소로의 사상과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입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보면 모든 물과 자연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곧 지구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철학, 바가바드기타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른 문명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대에도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계에 살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로는 단순히 월든 호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철학, 인류 문명의 연결성을 사색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월든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여기 겨울의 월든 호수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그림 속에서 얼어붙은 호수, 깊은 사색에 잠긴 소로,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연결되는 철학적인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배경에는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와 향신료 무역로, 페르시아만 등의 환상적인 경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소로의 철학과 자연의 조화를 잘 나타내길 바랍니다.